갑작스런 기습에 순우경은 당황했지만 이윽고 적의 수가 적다는 것을 알고 조조군을 요격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오소 습격에 세력의 사활을 건 조조였기에 공격은 너무도 매서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순우경은 아직 병력에서 우세해 있으니 독에 오른 적을 무리하게 상대하기보다 진영을 굳게 수비하기로 합니다. 수비하면서 시간만 끌어도 속전속결을 원하는 조조군에겐 심리적인 압박을 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조군이 놓은 불길은 진영을 사방으로 에워싸며 원소군의 보급품을 불태웠습니다. 삽시간에 오소진영은 진홍색 화염이 휩싸여 진영을 수비하던 병사들도 우왕좌왕하며 전선을 이탈합니다. 결국 조조군은 2배에 달하는 순우경 부대를 격파했습니다. 주장 순우경은 악진이 이끄는 부대에게 잡혔으며 휘하 장수들도 같은 운명이었습니다. 그렇게 원소군 11만이 이용할 보급품은 모두 불타버렸습니다. 오소진영 지휘관 순우경은 연희에서는 술을 좋아하고 잔인하며 무능한 장수로 묘사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사에서 순우경은 앞서 언급한 황제의 경호대장 서원팔교위의 출신이기도 했으며 오소전투에선 연희와 다르게 필사적으로 적을 상대했습니다. 또한 냉철한 판단력으로 진영을 수비하며 조조를 애먹이기도 했습니다. 만약 이 전투에서 조조가 끝내 순우경의 수비를 넘지 못하고 원소 본진에서 오는 지원군이 전투에 합세했다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삼국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순우경 또한 알량 문추와 같이 연희를 통해 너프된 케이스였습니다. 구원하러 온 원소 본진의 기병마저 박살낸 조조는 순우경에게 자신의 휘하로 들어올 것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순우경은 의연하게 패배를 인정하며 원소에 대한 변함없는 충심을 보였습니다. 결국 조조는 악진에게 순우경과 휘하 5장수를 참하라 명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첨언을 하자면 조조의 다른 기록인 조만전에서는 조조가 5장수는 참하고 순우경은 코만 자른 뒤 그에게 회유를 권하지만 끝내 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때 허유는 조조에게 순우경이 코를 자른 것에 대한 원한이 있으니 참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결국 조조는 순우경마저 참했다 전해집니다. 연희에서 술을 마시고 패전하여 코가 잘려 죽는 장면은 이러한 기록에서 나간중이 차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본 영상에서는 순우경의 지휘관다운 우연함을 표현하기 위해 작업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조조에 의해 오소가 불타고 있을 즈음 습격 소식을 들은 원소진영 역시 급박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먼저 원소의 장남 원담은 조조가 순우경을 공격하니 자신이 조조의 본영을 함락시켜 돌아갈 곳을 없게 만들겠다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장합은 보급부대가 있는 오소가 타격당한다면 아군 전체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오소로 대군을 보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곽도는 분명 오소에는 조조의 정예병들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관도의 본진은 방비가 허술하다 분석합니다. 따라서 공격을 조조 본진에 집중한다면 조조는 본진을 구하기 위해 오소에서 회군할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곽도의 의견에 다시 장합은 조조의 진영은 견고하므로 공격해도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장합의 이러한 의견은 지난 수개월에 걸친 공방전에도 굳건히 버티는 조조 진영을 염두에 둔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지휘부의 상반된 견해 속에 원소는 양쪽의 의견을 절충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선 빠른 경계병을 보내 순우경을 구원케 하고 눈앞의 조조 본진에는 장합 고람에게 대군으로 출격시켰습니다. 장합과 고람은 최선을 다해 조조의 관도 진영을 공격했습니다. 이에 대항해 조홍을 중심으로 뭉친 조조군은 철벽같은 수비를 이어갔습니다. 양측의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던 중 장합과 고람에게 급보가 날아들게 됩니다. 보고의 내용은 오소의 함락이었습니다. 여기서 정사의 기록은 2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무제기와 원소전에 따르면 오소 함락을 보고받은 장합과 고람은 곧장 군대를 거느리고 조홍과 순유에게 항복했습니다. 조홍은 둘의 항복을 믿지 않았으나 순유의 설득으로 그들을 받아들였습니다. 이후 혼란스럽던 원소 진영에 반격을 가해 원소군은 크게 괴멸했습니다. 원소와 원담은 단계로 퇴각했지만 남은 병사들은 살기 위해 거짓으로 항복했으나 모두 퍼머쳤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기에서는 이때 묻혀 죽은 군사를 약 8만 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장업전에서는 장합과 고람이 대군을 이끌고 관도를 공격했지만 끝내 함락시키지 못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후 오소가 함락되고 원소군은 괴멸되었습니다. 곽도는 자신의 계책으로 인해 패배한 것이 부끄러워 원소에게 장합이 패한 것을 기뻐하고 불손한 말을 했다라며 패전의 책임을 장합에게 전가했습니다.
장합은 이것으로 인해 벌을 받을 것이 두려워 조조에게 투항했다 전해집니다. 명장 장합을 얻은 조조는 그를 춘추 전국시대의 오자서 한나라의 한신에 비유하며 편장군에 임명하고 도정우에 봉했습니다. 도독 저수는 미처 강을 건너지도 못하고 잡히게 됩니다. 조조는 저수의 능력을 잘 알았기에 여러 차례 투항을 권합니다. 그러나 원소를 향한 저수의 중심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후에 조수는 조조 진영을 탈주해 원소에게 돌아갈 것을 모의하다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저수에 대해 많은 후세인들은 천하의 판도를 꿰뚫어 보는 사람이라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권력과 패도를 중시하는 군주를 섬긴 덕에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치지 못한 비운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어지는 7부에서는 관도대전 이후 원소와 조조 두 세력의 주변 상황 및 이후 정세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관도대전의 이야기는 다음 7부를 마지막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관도대전이 마무리되는 대로 삼국 정립 후 시작이 된 사건 적벽대전으로 이야기를 시작해보려 합니다. 그리고 본래 토요일을 마감으로 잡고 작업을 진행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 오소전투가 관도대전에서 좀 하이라이트적인 그런 부분이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서 아까 좀 다양한 전투씬들을 좀 넣고 구성을 좀 이렇게 좀 잡아보자라는 생각에 작업을 하다 보니 이게 이제 업로드가 이제 부득이하게 이제 금일 업로드를 하게 되었습니다. 영상을 이렇게 좀 많이 기다리셨을 텐데 이게 또 이렇게 많이 또 기다리시게 해드려서 너무 이렇게 죄송한 마음뿐이고 좀 이렇게 작업 속도를 올려보려고 좀 다양한 좀 시도를 해보고 있는데 그게 좀 이렇게 아직은 제가 좀 이렇게 초보 유튜버다 보니 좀 이렇게 생각만큼 이렇게 되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하지만 반드시 방법을 한번 찾아보고 작업 속도라든지 업로드라든지 나름대로 작업의 그런 계획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립해 보겠습니다. 또 이렇게 또 앞으로도 채널에 또 다양한 것들을 이제 다룰 예정이어서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반드시 이제 해결돼야 할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 명절 기간 동안 제 생전 처음으로 제가 만든 영상을 구독해 주시는 분들이 이게 100분을 돌파하고 그리고 엄청난 그 수많은 격려의 메시지를 이렇게 보았습니다. 이렇게 격려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 스스로도 그 메시지들을 보면서 진짜 정말 엄청 사기충천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저희 그 양발TV에 귀한 발걸음을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올립니다. 여러분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퀄리티 있는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럼 남은 7부로 가까운 시일 내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